산업의 일련만 문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저와 같은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일 것입니다. 진짜 사장 김건희가 우리 문제 해결하라.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 따위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투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내며 온갖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웁시다. 투쟁!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싸우는 여자가 세상을 바꾼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진짜 사장님은 저 자본가 놈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장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우고 이유는 고스란히 가져가고 책임만 우리에게 전가시킵니다.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우리가 투쟁해야 합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반드시 우리의 투쟁의 힘으로 함께 합시다. 투쟁! 저희의 평화로운 집회를 불법 집회라며 그 자리에서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선을 넘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전선에서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제가 사실은 이 고레일 네트워크스 저와 같은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입니다. 동일임금은커녕 20년 이래도 최저임금만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하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듯이 간접고용 없애고 진짜 사장형이 직접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불법 개념이 인정해도 고작 몇백만 원 수준으로 처벌하는 콧방망이 처벌, 우리 노동자들을 안청으로 몰고 폭도로 몰고 불법 행위자들로 몰고 회계 비리자로 몰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노동자 시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때려놨던 그 시절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동 동지는 살아남은 우리가 온전히 투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사의 바램만큼 간절함이 있는지 절박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사가 원하는 것은 아주 큰 장례식이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가 열사의 유언처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세상을 뒤흔드는 거침없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사의 염원이다. 세상을 바꾸자. 해결하라고 말하면 권한이 없다, 책임이 없다, 누군기를 틀어놓은 것 마냥 똑같은 소리를 듣는 원청과 하청의 짓거리에 짓잘머리가 납니다. 이를 지킬 땐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감을 강요하더니 우리의 노동인은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 처음 투쟁을 조직하고 만들어진 지 5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청와대, 대검찰청, 국회 여기 많은 동지들이 함께 투쟁하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 현장, 그 현장 하나하나에 우리 동지들이 연대에 함께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옵티칼 비정규직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노동자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거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어떤 투쟁에든 노동자라는 마음 하나로 같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모든 투쟁은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요.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장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진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정말 모르고 싸웠지만 내 옆에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 있고 왜 이러고 있을까 하는 그때마다 내가 정리할 때까지 그 마음 될 때까지 동지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동지들은 다 같이 함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옵티칼 동지들 힘 잃지 말고 함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혼자 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면 그 일을 2명을 시키고 월급을 더 주면 되는데 일하는 시간 줄이고 3시 하던 일을 둘한테 시키고 월급은 최저임금 줍니다. 그게 대한민국 현실이고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는 건 이 현실이 못 살겠어서입니다. 이번 투쟁도 우리 똘똘 뭉쳐서 단결해서 꼭 승리합시다. 투쟁! 험한 길
오늘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동지들 그 뒤에서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신명나게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누립시다. 투쟁! 시민들은 가장 편리한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공간에 옵니다. 하지만 이 서울역의 바닥을 깨끗이 하고 먼지가 없게 하는 노동자들, 바로 제 뒤에 있는 저 공간에 승차권을 판매하는 노동자들,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의 낙인을 찍혀서 바깥마저 차별받고 차별과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서울역이란 공간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착취, 이 농성장 앞에 선 노동자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4박 5일 500리 도보 행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그 흔히 말들 하는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가정주부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세상을 좋게 바꾸고 있다고 느낍니다. 서울 지혜는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함께 가자 라는 말이 조금 걱정도 되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 단 한 명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자는 의미 같아 결심을 다졌습니다. 투쟁을 시작하기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확연하게 다름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전원 고용 승계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투쟁! 아들을 못 본 지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잡아 주신 덕에 특조위를 꾸려 죽음의 진상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김용균 재단을 만들어 또 다른 유족들을 손잡아주고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바꾸는 산안법도 중처법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억울한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정말 쉽지 않나 봅니다. 이틀 전 아들의 재판이 열렸는데 대법의 짧은 한마디 기각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습니까? 저는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우리가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우리가 막힌 길을 뚫고 열어갑시다. 투쟁! 아빠의 죽음에 대해 해성훈수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는 민주노총이 죽인 거라며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해성훈수 변호사가 그럽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해성훈수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분통한 마음입니다. 저 정말 아빠의 장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아빠를 꼭 웃으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목적은 탄압과 통제입니다. 정권이 탄압하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거부하고 싸워야 합니까? 이걸 안 싸우면 언제 싸웁니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피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자판기도 보험회사도 아닙니다. 대의원 동지들, 조합원들을 믿읍시다. 조합비만 있는 회계장부를 왜 윤석열에게 갖다 바쳐야 합니까?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적들에게 보여줍시다. 윤석열 대신 투쟁 회계 공시 거부부터 시작합시다. 동지들 부탁드립니다. 불타로 나와서 가족들 생계 못 챙기고 첫차 타고 집에 돌아갈 때 우리 현장의 대리기사들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을 부르짖던 카카오 모빌리티 이윤찾기에 현안이 돼 있을 뿐입니다. 우리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하고 말뿐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효성 있게 고쳐됩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연대로 일상을 보내면서 9년을 달려왔습니다. 불법 파견은 범죄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리셀 참사 아닙니까? 만연해 있는 파견 문제 죄가 없다고 눈 감아주고 죄가 있다 해도 고작 벌금 700만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최초로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작입니다. 고작. 22명이 10년째 달려왔습니다. 이제 1막이 끝났습니다. 민주노조 깃발 들고 2015년 해고될 당시 시작한 노조활동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막으로 당당하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존재와 사랑이 지워지는 이들을 알았고 전장현이 투쟁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보았고 사람이 불타는 공장에서 내려오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국민의힘이 사시사철 어떻게 저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한나라당 때부터 헛소리를 하고 헛짓거리를 하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까 이런 걸로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만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같이 울 수 있어서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내가 전장현에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6명한테 끌려가고 있을 때 경찰은 그걸 지켜봤지만 거통고 동지들은 와줘서 같이 싸워주셨거든요. 오늘부로 우리가 그냥 시민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름으로 삶도 버겁지만 이 세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에 길을 내겠다는 그 말, 금속노조가 선봉에 서겠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싸울 의지가 있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지들? 진짜 싸움하며 진짜 저항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승열 탄핵 투쟁에서 뒤처진 노동자였습니다. 백경 선생님이 그리고 싸우고 있는 기류의 동지들이 다시 저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백경 선생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어떤 불호령을 저에게 우리들에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무엇을 바꿨어? 세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왜 못 바꿨지? 이제는 그렇게 해선 안 되지. 새뚜기들아, 지금이야말로 긴장해야지. 한발떼기를 해야지.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감옥 보낸 다음에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을까? 여전히 저 자본과 저 썩어문드러진 자본주의가 굳건히 서 있는 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 노동자들이 이 권력을 뺏어와야 돼. 니들이 쥐어야 돼. 그래야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동지들? 오늘 삼별 대표단님들하고 만나셨는데 아니 잠깐 한마디만 그래도 이분들 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업체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여성 노동자 2분이 지금 고공농성을 한 지가 명동 앞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고공농성 3년째 지금 해고당해가지고 정리 안 돼가 있는 동기들 우리 470억 손배했죠. 이 문제들이 지금 만만한 문제들입니까? 대전호텔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고 고공에 오른 어떡할 취해 동지들이 땅을 밟을 수 있게 거통고집에 동지들이 선배 가압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동지들 믿고 저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잘못은 빚도질 거고 했는데 왜 고통은 노동자가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투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고공에 오르는 동지가 없길 바라며 우리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게 제가 바라는 건 그것입니다. 건강 챙겨서 더 열심히 꼭 승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